이게 원래 사라졌던 유형인데 다시 나왔어. 한 3년, 4년 됐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든 지 나도 되게 오래됐어. 15년쯤 전에 만들어 놨다가 쾌쾌묵은 이제 그 테마를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구간 안에서의 최대 치수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15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거라 요즘에 지운 거야. 이렇게 딱 지웠어요. 최신 경향 문제가 다시 됐어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었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의미를 파악하는 거라서 일단 너희들이 해야 될 능력은 하나가 점찍기예요. 점찍기. 점찍기가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뭐 이태리 장인이 뭐 이렇게 한 땅 한 땅 이렇게 수를 붓듯이 너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게 본질적으로는 너희들 함수 문제, 추론형 문제를 들어가는데 핵심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과정으로 가면 함수를 점집합으로 가. 그리고 너희들 이제 추론형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F1은 뭐 0, F'1은 4. 이 점에 대한 정보들을 주거든. 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전체 개형을 파악하시고 이래. 그래서 이 함수를 분석할 때는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1순위야. 그래서 점을 이제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함수는 점으로 보셔야 돼. 이걸 하나의 완성된 이런 모양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각을 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점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추론형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수능 문제로 나오는 게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딱 5개밖에 없고 미적분, 그 다음에 수투의 미적분 포함해서 미적분에서 해석, 추론 문제로 나오는 거는 이 5개 주제를 넘어가진 않아. 수능에서는. 그래서 이 5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이거를 이름을 붙여갖고 수능 5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재수생이 장명해줬어. 수능에는 5점짜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5개의 점이야. 자, 첫 번째, 교점을 문제를 내. 뭐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해석을 할 때, 이게 교점에 대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함수의 교점. 그러니까 근을 숨기는 것만 살짝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치한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게 F1은 0, 근을 숨긴 거야. 이해돼요? F1은 0을 숨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단순한 수준의 근을 숨기는 게 있고 중근을 숨기는 것도 있고 삼중근을 숨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극한 같은 걸 표현을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 표현 이 방법들은 무궁무진해요.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근에 대한 이제 정보를 숨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딱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교육 과정이야. 뭐 이런 과정은 나중에 한번 싹 이제 정리는 해줄 거야. 근을 숨기는 방법만 해도 한 150개 정도가 돼요. 이제 그거를 한번 눈으로 한번 싹 훑어보면은 너희들이 웬만한 이제 근에 대한 표현들은 익숙해져 갖고 그냥 문제 보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좀 돼.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극, 점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변, 도, 점. 너무 쉽죠?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점들이야. 그 다음에 접점. 5개. 점, 근, 선입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점은 아닌데 이 점들이 수렴하는 점이지. 그치? 그래서 전부 다 점자가 들어갔고 이게 5개 수능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냈다 하면은 이런 걸로 해석을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만 해석을 나중에 이게 뭐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들이 처음 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야.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때 그냥 이렇게 속어법을 쓰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변곡점 아닌 것 같고 정근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극점인가? 라고 이렇게 거꾸로 추론을 하잖아. 그럼 보통 맞아. 되게 쉬워. 나중에 이건 알려줄게. 오늘 이제 하는 이 구간에 대한 함수 얘는 주로 여기 극점에 대한 얘기예요. 극점. 자,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 점을 찍는다는 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t에서 t 플러스 2의 구간을 이거를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할게. 이 함수의 최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최소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gt라고 표현을 할게. 이건 fx고. 자, t를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은 그냥 점을 찍는 게 필요해. 점을 여기를 t를 잡았어. t를 잡았어요. t에서 t 플러스 2까지.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구간 중에서 이 구간에서 최대는 여기잖아. 그리고 얘를 그럼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 t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를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점 찍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렇게 점을 찍어줘. 요 옆에는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와서 점이 찍힐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와요. 그럼 얘가 요 모양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네? 라는 느낌을 갖게 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오늘 하는 게 요거라 그랬잖아? 요놈이랑 요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가 딱 들어간 순간을 생각을 하면, 이게 두 칸 간격에서 얘가 포함이 된 구간은 무조건 다 그냥 상수함수로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포함이 된 t가 여기에서도 여기 점이 찍히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여기 t에서 t 플러스 2까지 들어가도 여기 점이 찍혀서 이 구간이 상수함수로 바뀝니다. 상수함수로 바뀌고, 그럼 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칸이 t에서 t 플러스 2가 될 때까지 여기 점이 찍혀요. 여기를 살짝 넘어가면 이제 또 달라지지.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최대값이 여기가 되니까 얘를 끌고 와서 여기서 점을 찍어주니까 요놈의 모양을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점을 찍어야 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최대 함수가 이렇게 되면, 자, 우리는 ft에서 f의 t 플러스 2 구간 안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을 다 조사해서 그 안에서 제일 큰 거 하나를 이제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요 안에는 사실은 f의 t 더하기 1도 있고, 여기에 f의 t 더하기 0.1, 그러니까 사실은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x와 f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에다가 여기 x자리에다가 이게 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치? 함수가 요놈과 요놈이 두 개가 있어. 사실은 무수히 많은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를 t로 하면은 느낌이 안 오고, fx랑 fx2로 보면은 요 함수랑 요 함수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평행이동 함수지. 평행이동 함수인데 요놈을 1만큼 여기 하나 더 쓸게. f의 x 더하기 1.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평행이동 함수들이 있어. 무수히 많은 그 평행이동 함수를 다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요 구간, 얘를 이 함수 fx를 전체적으로 요 방향 잘 따져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게 빼기 2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 fx를 가지고 이만큼을 평행이동해줘요. 평행이동해주는 함수는 요건데,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평행이동 함수가 있으니까 얘를 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긁어준다고 표현을 해. 요 틀을 가지고 이렇게 쫙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이쪽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더 그렇게 평행이동 함수를 일단 이렇게 경계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함수를 여기다 그립니다. 그럼 이 사이를 다 채워버려요. 이 함수가 중간이 다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된 함수를 최대 함수 gt라고 하고, 이 아래쪽에 나온 이렇게 된 애를 이제 최소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 중간 값들이 다 무시가 되고 제일 큰 거 하나가 얘네들을 싹 갈아버리기 때문에 얘를 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긁었다고 생각해요. 쫙 밀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최대 함수, 최소 함수가 한 방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점을 하나씩 찍는 게
사실은 뒤로 가면 되게 중요해져. 왜냐면 점을 찍어서 극대극소점을 또 찾아내려면 그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점을 찍는 능력 하나 필요하고 얘를 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싹 밀고 가는 그래서 개형 자체를 한 번에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오래된 테마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설명을 이 페이지에다가 좀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문제를 한두 개씩 조금씩 더 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1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아마 여기까지 이제 좀 얘기 들으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지 방향이 좀 잡힐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구간이 A에서 무한대요. 이 배운 거랑 또 다른데? 그치? fx가 x세제곱 빼기 3x 빼기 6입니다.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이제 미분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 미적분해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수투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근으로 그리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근으로 그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하잖아. 그치? 이걸 다 풀어 헤쳐갖고 여기에는 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해놓은 애를 그리려면은 미분해야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으로 그리는 게 편한데 이걸 근으로 그리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렇게 얘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돼. 그래서 x 얘는 그리는 거 쉽잖아.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뭐 이런 정도는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거 연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을 GA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점 찍는 거부터 해볼게. A서부터 무한대까지야. A서부터. 그럼 A를 한 이 정도 잡아요. A에서 무한대까지의 최소. 잠깐만. 여기서 최소는 여긴데? 그치? 그럼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되겠네. A를 여기를 잡아도 최소는 여기네. 여긴데? A를 여기 잡아도 여기. A를 여기 잡아도 여기. 여기. A에서 무한대 범위니까 A를 여기를 잡으면은 여기에 최소값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림을 천천히 어쨌든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함수를 긁어서 표현했던 걸로 얘를 한 번에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무한대인데 이거를 FA에서 F의 무한대까지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을 조사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 무한대를 좀 불편하니까 A에서 표현이 돼주면 좋으니까 뭐 A에서 무한대 하나 그냥 무한대랑 똑같죠. 그럼 다시 fx와 f의 x 더하기 무한대 이 사이의 함수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평행이동이지. 마이너스 무한대. 자, 1만큼 마이너스 평행이동 시킨 건 이렇게 되면 될 거야.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쭉 밀고 근데 이러고 왔더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다 먹어버려요. 여기를. 그럼 또 이쪽이 여기를 다 먹어버려요. 여기가 다 무의미해지는 함수값들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최대값은 의미가 없는 함수고 최소값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이제 바로 그려집니다. 이거 익숙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이게 헷갈려지면은 이걸 보고 평행이동이 진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완전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거잖아.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그래서 일부러 내가 FT에서 FX를 한번 바꿔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익숙하게 되는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 한 번에 그리세요. 이게 한 번에 그려지면 진짜 편해.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서 문제는 FA랑 FA가 다른 문제에서 목적은 FA랑 GA구나. GA가 달라야 된대요. 이제 FX는 요 흰색 떡칠이 돼갖고 다른 부분은 6구간이죠. 5구간.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 여기만 함수로서 다르죠. 구간이.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상수 구간이 나온 게 극대하고 관련이 있고 여기서도 상수 구간이 나온 게 극소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최대 최소 함수는 극대 극소 문제예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이 구간 함수는 무조건 극대극소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는 극대극소점만 잘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 답으로 갑니다.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4번 한번 봅시다. 쉬운 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쉽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거 문제 풀어도 괜찮아. 뭐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자, 함수가 fx가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x제곱 7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은 x 빼기 7이니까 t에 대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x에 대해서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 정도가 될 거야. 자,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3이야. t에서 t 플러스 3이니까 이제 되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세요. 평행 이동한 함수를 대충 여기가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래프를 이런 정도를 그리고 이 사이를 다 밀어주면 돼. 이렇게 구간을 잘라갖고 밀어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된 얘를 이렇게 밀어줘요. 이 사이가 이렇게 꽉 차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니까 이 사이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함수는 최대값을 다뤄야 되네. 최대값이니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GT 함수야. GT 함수고 0에서 5까지래요. 그럼 0에서 5면 한 대충 요 정도 되겠네. 5.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 상황이 돼요. 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 뭐 눈으로 딱 보이지? 이제 자, 여기는 뭐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별거 없죠. 여기에 있는 값이 온 거야.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왔으니까 요 g의 5라는 값은 f값에서 찾아주는 게 좋죠. 평행 이동을 해서 뭐 함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여기 8. 이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이 나올 거야. 이건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가 조금 귀찮아요. 여기가 근데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냥 뭐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 칸이 3칸이야. 3칸. 자,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gx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f에서 찾아주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게 여기를 알파 값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3칸간 여기도 함수 fx 위인 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f 알파가 f 알파 더하기 3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풀어주면은 7분의 1은 날아갈 거고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대충 뭐 이제 이런 센스가 좀 있으면은 어떤 느낌으로도 풀 수 있냐면 이게 답을 대충 보니까 7분의 얼마 뭐 이렇게 나오죠. 7분의 얼마.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는 요 알파라는 값이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뭔가 7분의 1이라는 다른 숫자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알파가 왠지 그냥 정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그냥 대충 찍어서 빨리 집어넣는 것도 하나 방법이야. 여기가 4니까 대충 한 3 정도 한번 집어넣어보시고 맞네? 이러면은 좋고 뭐 난 그런 센스가 없다. 그럼 이제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알파가 3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거랑 이제 유사한 문항들을 5, 6, 7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풀어준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풀어준 거 요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고 5, 6, 7 이거 다 풀 필요도 없어요. 이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풀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다 푸는 거야. 나는 내 실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은 뭐 한 문제 정도 푸시면 돼. 이 중에 딱 골라갖고. 자, 그 중에 뭐 다 비슷합니다. 8번, 9번 뒤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높게끔 측정은 돼 있는데 9번 정도쯤 되면은 여러 개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킬러 바로 밑 단계 정도에 있는 제일 어려운 6문제 중에 속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풀어주는 거는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 너희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해. 내가 보통 이제 집에 가서 한 새벽 한 2시쯤 이때 이제 카톡을 열어서 질문을 막 답해주거든. 그러니까 카톡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이 진짜 많으면은 내가 이제 여기 부산 쪽에 의대 간 친구들 다시 불러갖고 질문 받아주는 시간도 조금 갖게 해줄 테니까 일단은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을. 질문이 많다. 요 매일 해? 요 과제장도 어렵다. 뭐 이런 반응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게. 자, 표현들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10번도 잠깐만 봅시다. 방향만 알려줄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수능 문제라 내가 그냥 한 번에 툭 하고 풀어주기 아까운 문제야. 왜냐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올해 아니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랭킹으로 치면은 한 7위 정도 돼. 30문제 중에서 위에서부터 제일 어려운 것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7위 정도 되는 문제야. 아슬아슬하게 아주 그냥 찐 킬러라고 할 수도 없고 킬러 문항에 속하지도 않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잘 못 풀어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버벅거리면서. 자, 대충 봅시다. 함수가 이제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주는데, 왼쪽 함수는 이미 함수가 별거 없지. 이거 그려주는 거는 난이도가 없어요. 자, 0에서 6까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를 예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a 로그 4의 x 빼기 4 평행 이동한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도 되게 중요한 게, 로그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점분석이야. 얘네들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지. 정점. 로그 함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점근선, 정점, 증가감소, 볼록선. 이게 딱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 내. 교과서에 있는 걸로만. 그리고 정점도 중요하고 점근선도 중요하고, 그래서 로그 함수가 나오잖아? 지수 함수가 나오면, 로그 지수 함수 나오면은 정점, 점근선 문제가 거의 90%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 정점과 점근선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잘 보여요. 얘 같은 경우에 딱 6을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여기를 딱 지나가.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양수 A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t가 양수인데 실수 t에 대해서 구간이 t 빼기 1, t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f의 x 빼기 1에서 f의 x 더하기 1 사이에 함수를 모조리 다 조사를 하는 걸로 보시고, 1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제 1만큼 평행이동은 이거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도 그냥 그려놓죠. 5, 6, 7. 자, 요 사이를 가득 채우시면 돼. 근데 어차피 최대 함수니까 이제 채우는 것도 이제 귀찮아.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최대 함수. 그러니까 원래는 fx를 기준으로 무한 번의 평이동을 마이너스 1까지 쭉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한 칸씩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경계가 최대 함수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안 되면은 여러 번의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점을 찍든지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그리든지, 나는 이제 요런 거 한두 번 해보니까 느낌이 왔어 하고 그냥 바로 원래 있던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 함수를 그냥 바로 그리셔도 괜찮고, 요거 능력대로 하시면 돼.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GT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자, 0에서 무한대에서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 최소값이 설정이 되려면 0을 기준으로 가야 되네.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와야 되겠죠. 원래 있던 F1의 값을 찾아주셔야 되고, F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옵니다. 여기 5가 이제 파란색 함수 이렇게 경계가 된 요만큼. 근데 뭐라고? 최소값이 5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돼야 되네. 원래 최대값 함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바뀌어버리죠. 5가 아니게 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를 조금 더 바짝 올려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이제 뭐 보이지만 얘네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된 걸로 했는데 얘네들을 더 가파르게 올리면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돼서 이쯤에서 만날 수 있게 돼요. A를 큰 숫자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래서 일단 경계 요만큼을 잡습니다. 보통 이게 답이에요. 경계성 문제라고 해갖고 A가 더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나 뭐 이렇게 되나 같은 상황이 되고 그런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면은 딱 요 포인트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내가 끝까지 답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내가 귀찮은 것도 있고 너희들 집에 가서 답을 꼭 내야 돼. 답을 내시고 그래야 이제 내가 풀었다라는 느낌을 갖잖아. 내가 답까지 내주면은 선생님이 푼 거지 니들이 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만 바꾼 게 항상 옆에 있어. 여기 11번 이런 거 숫자 약간만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풀어준 능력이 아니고 니들 능력으로 이게 풀리는지를 집에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습이에요. 12번까지. 자, 이게 13번은 표현이 바뀌는데 13번은 이제 질문이 많아갖고 이게 또 문제 오류일 수도 있어서 좀 급하게 만들었던 문제라. 자, 얘는 함수를 그려놓고 구간이 t에서 2t를 물었어. t에서 2t. t에서 2t. t가 바뀌면서 이게 평행 이동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확대 축소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확대 축소. 그러니까 f, x나 f의 2x 차이가 뭐예요? 하면은 확대 축소지. 쉽게 생각하면은 y는 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fx가 x예요. 여기다 2x를 집어넣었어. y는 f에 2x를 집어넣어서 2x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2배가 되지. 이거 보면은 여기 길이가 항상 같단 말이야. 여기는 함수를 이렇게 축소, 확대, 여기 있는 거를 확대, 축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2x가 되면 이제 y축으로 2배 축소, 2배 축소라는 말이 맞나? 2배, 어쨌든 2분의 1배, 2분의 1배 하라는 얘기예요. sin x랑 sin x, sin 2x 느낌은 뭐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fx랑 f2x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애가 있어. 여기에 12라고 합시다. f2x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치? 얘를 가지고 요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대 함수를 구하셔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최소 함수를 그리셔 하면은 요 아래쪽으로 타고 들어가 주면 되고. 자, 일단 힌트는 줬으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서 꼭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이거 풀어줄게. 그리고 요게 내 수업 방식이 여기에 있는 문제가 나중에 테스트로 한번 나와. 테스트에 나온 이제 문제는 내가 거의 다 해설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테스트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 얼마큼 문제를 푸는지 확인하는 거라서 테스트는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40분, 50분을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 뭐 이렇게 섞어갖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볼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해설을 해줄 거고 그 문제가 나올 거니까 미리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것도 하나 더 해봅시다. 기울기 편정 어렵진 않고 16번도 한 번만 더 해볼게. 일단 뭐 이 함수를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 함수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함수값을 묻는 문제들이 있고 미분계수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걸 그리고 나서 적분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 얘네들의 최대 최소가 어디서 변한다라는 거를 추론을 해갖고 그런 점을 추론을 해서 이제 함수 자체를 만들어내셔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미분으로 가든 적분으로 가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돼. 자, 16번 또 가볍게 하나 풀고 들어가 봅시다. 자, fx라고 하는 애가요. x 세제곱에 5x 제곱에 2x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해서 이거는 인수분해 딱 봐도 이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럴 때 빨리 미분하는 거야. 자, 3x 제곱에 10x 더하기 2. 아이, 그래도 잘 안 풀리네. 그치? 모르겠어. 이거 갖고 또 근을 찾아서 들어가느니 대충 그립시다. 대충 그려놓고, 자, 이걸 fx를 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네. 근데 이 함수에 t 빼기 1에서 t 더하기 1까지 이 구간 안에서의 이제 최대값, 최대 함수를 그리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평행이동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려볼게. 여기서 1만큼 평행이동, 여기서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을 한 칸씩 평행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한 칸 온 애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그려 하나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 칸 그려놓고 최대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t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아, 여기가 a래요. 여기가 a. 자, 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자, 원래 있던 fx가 요 놈이야. 가운데 이렇게 끼어있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로 놓으면 여기는 a 플러스 1 fx 위에 있는 점, 여기는 a 빼기 1 이렇게 되고 fx 위에 있는 점, 얘랑 얘의 함수값이 같은 거죠. 이렇게 같다. f의 a 빼기 1과 f의 a 더하기 1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정식이니까 1학년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아까 또 얘기했는데 이게 유리수나 뭐 좀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면은 이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대충 정수일 거다 생각하고 느낌으로 좀 가봐.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정식 푸시면 A는 또 3이 나와요. A는 3이 나오고 여기 이 점은 이제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이게 4가 나오겠지.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겠네. 아,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물었구나. G 프라임에 A 빼기 1과 G 프라임에 A 더하기 1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A 빼기 1은 2고 얘는 4예요. 자, 2는 여기는 아니지. 여기 요 부분 여기랑 같은 이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잠깐만 맞나? A G 프라임에 여기가 3이고 G 함수는 여기지. 아, 이게 헷갈려. 이 G 함수인데 G 함수의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니까 이놈은 F'1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나도 뭐 할 때마다 헷갈려. 근데 이거 진짜 잘 따져야 돼. 그 다음에 G'4 빨간색에서 여기 3이니까 요만큼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이쪽을 가야 되겠죠. 이게 F함수니까 F함수에서 온 거니까 얘는 F' 한 칸을 4에서 한 칸을 가면 F' 5를 구하시면 됩니다.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게 이제 딱 기본 문제야. 4점짜리 중에서도 그냥 딱 준킬러. 이 킬러로 가진 않아요. 이 정도는.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 더 붙어야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을 또 옆에다가 실어놨으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서 일단 진도를 먼저 좀 뺄게요. 자, 여기에 이 스타일 중에서 기울기 중에서 20번 잠깐만 볼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교재 20번이 그 우리 유형 습에서 본 10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에 여기 쏙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로. 그러니까 요 놈의 어떤 이제 기본형을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이게 한 개, 두 개씩 조건이 붙는 거야. 20번 잠깐 봅시다. 자, 교재예요. 상수 A에 대해서 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1, 1, A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뭐 이 정도 그려졌다 치고, 자, 실수 T에 대해서 구간 T에서 T 플러스 2니까 T에서 T 플러스 2 요거면은 평행이동을 이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되겠죠. 이게 두 칸이니까 뭐 모양을 맞춰줍시다. 여기에서 중간 그런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를 하고, fx의 최소값이네요. 여기서는 그럼 최소 함수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밀려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는 요 구간이 상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를 밀기 때문에 여기가 상수 구간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자, 근데 이 함수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게 B라고 하는 점인데, 이런 거 해석할 때도 이제 해석의 기본적인 기법은 너희들이 막 이걸 너무 어렵게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일단 해석의 기본 분류는 너희들이 이런 애들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겠다. 이거 B를 해석을 해야 돼. 이 B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먼저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거는 이게 X좌표인지 Y좌표인지 요거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야 될 때 이게 T가 X좌표인가? Y좌표인가? 이걸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함수가 점집합이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X좌표인지 Y좌표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여기 있는 건 B라고 하는 건 X좌표야. 그치? T 값이니까. 이게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나중에는 막 이제 그 함수 값, 그러니까 Y좌표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t, 이렇게 된 t는 y 값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x좌표냐 y좌표냐. 근데 얘는 어쨌든 x좌표예요.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 치면은 b의 좌미분계수, x는 b,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미분계수라고 하지. 얘네가 원래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G'의 B의 왼쪽에서 오는 애랑 G'의 B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원래 미분이 가능하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음수가 나왔지.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특이점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특이점이냐? 뭐 이런 점에서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나 같아서 양수가 나와요. 여기는 이런 데는 0이 나올 거고, 여기도 음수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돼서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니 되게 쉽지? 꺾인 점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달라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고 나면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푼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테스트의 10번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있어. 와, 10번 풀려면은 이 적분에서 이제 이 면적을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걸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가 복합이 되니까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10번을 풀려면 이제 함수에 대한 이제 선택 요거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미리 설명을 합시다. 나중에
함수 선택형 추론형 문제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 미리 좀 할게.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가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미분 불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 다음에 이런 분류 말고 아예 함수의 어떤 특징으로 가면 다항함수, 초월함수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렇게 볼게. fx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제 1학년 때나 아니면 이제 내신을 볼 때는 아니 뭐 fx 그냥 뭐 요거잖아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함수의 급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대답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fx가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그러니까 그냥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도 모르고 연속 함수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연속 함수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저 개형의 개수가 달라져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두 개가 맞아. 이렇게 두 개가 맞아. 근데 연속 함수로 들어가면 fx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치? fx를 이렇게 잡아도 돼. 왜냐면 절대값이어서 오른쪽 함수랑 같다. 함수 자체가 항등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x값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오른쪽 왼쪽이 다 같다라는 걸로 등호 성립이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접어져 올라가면은 이제 오른쪽 함수랑 같아요. 그럼 그런 개형이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8개 개형이 나와. 8개 개형이. 아니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 요거 위에 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 그럼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8개. 그러면 그냥 함수면 어떻게 돼? 이게 개형이 무한개가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끊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여기 절대값 씌워도 같은 함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함수로는 웬만해서 문제를 내긴 힘들어. 요거는 왜냐면 이게 개수가 무한개인데 이 특정점, 불연속점을 지칭을 하는 형태로 문제를 낼 수는 있어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은 있어. 뭐 없다는 건 아니야. 우리가 불연속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뭐 어떤 특정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 x 좌표 여기에서 불연속이다. 혹은 연속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함수가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만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를 갈아타는 함수 선택형 문제. 이게 이제 기출 문제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10번을 혹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은 표현이야 이거. 이게 제곱인 거랑 같은 거예요. 표현은 함수 fx 자체가 집합적으로 어쨌든 같은 상황이고 요거를 절대값으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된 함수를 이건 3이구나. 어쨌든 x 0과 3을 기준으로 함수를 갈아타는 형태를 잘 찍으시면 돼. 3차 함수네 미안. 2차 함수가 아니네요. x제곱에 x 빼기 3이니까 3차 함수를 두 개를 그려놓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 0과 3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끊어서 이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못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못 푼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천천히 갈 거고. 그리고 내 수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수능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교재가 업그레이드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아니 내년에 갑자기 구간 정의 함수가 막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구간 정의 함수를 또 집어넣고 해갖고 뭐 올해는 지금 몇 문제야? 뭐 80문제 들어갔나? 한 70문제, 80문제 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문제가 더 추가가 되면 100문제가 넘어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할 거야 수업을. 내 수업이 이런 테마가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한 번 또 복습을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꼭 연습을 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이런 계열 중에서 이제 좀 어렵게 나왔던 게 23번이야. 23번 교재에서. 이거는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뭐 문제풀이는 23번 같은 경우는 한 5줄 풀면 답은 나와.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문제고 해석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난이도 문항인데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 이제 초정밀하게 그려야 됩니다. 대충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절대값까지 씌워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만큼을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뭐 최대값 함수가 나오고 방금 전에 한 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문제 있죠. 최대값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 2개를 재빠르게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어렵진 않아.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방정식이 조금 와요. 방금 전에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얘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질문이 많으면 이거 풀어줄게요. 꼭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28번 갑시다. 보통 이제 네모칸 제목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보통 기출문제예요. 유명한 기출문제. 자, 28번 이것도 정말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원에 나왔던 게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x 4제곱 4차 함수인데 자, 요거를 뭐 이제 미분해서 그리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그렸다 칠게. 마이너스 1과 0과 a에 대해서 극대 극소를 갖는 함수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정해져요. 어렵지 않아. 자,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x가 t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 fx인 최대값을 gt라고 합니다. 최대 함수를 gt.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어색하고 잘 안 되면 이제 점 찍는 거야, 그냥. 자, t보다 작은. 그럼 t가 기준이에요. t를 하나를 잡았어. t 이하에서 정의된 fx. t 이하에서 t가 경계, 오른쪽을 막고 있는 점이고 여기에서의 최대값 함수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t가 됐을 때는 t보다 이하에서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 왼쪽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t가 됐을 때는 이제 여기가 최대값이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상수함수가 되겠네. 그 느낌이죠.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커지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이건 이렇게 되겠죠. 이게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뻗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t 입장에서 f의 t랑 f의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플러스 t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 이제 t에 대해서 플러스 무한대 평행. t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t 빼기 무한대예요. t 빼기 무한대. 이 함수를 그려놓고 이제 오른쪽으로 쫙 밀고 당기는 거지. 그 함수가 상상이 되시면 되고. 이거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방금 한 것처럼 점 찍어. 그 두 개 능력만 있어도 돼.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안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요 놈 때문에 안 돼. 요 놈을 없애야 돼. 요 놈을 없애려면은 요 놈의 이제 부등식 입장에서 따지면 f의 마이너스 1과 f의 a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미분은 다 가능한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성 함수라고. 경계성 함수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거야. 요게 딱 경계야. 그치? 이거 오케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되는 거예요. 요것도 되는 거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이쪽은 끝이 없지. 끝이 없어서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항상 요게 답이 돼. 수능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답을 걸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되게 쉬워요. 0,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이잖아, 모양이. 계산할 것도 없이 이 값을 찾을 수가 있죠. A가 1.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구동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구동식 풀면 좀 귀찮은데, 4차 함수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간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t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이런 구간이 나오든, 그 29번에서 마이너스에서 t가 되든, 이런 거에 그냥 쫄지 마시고 그냥 일단 점을 찍다 보면은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0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했던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 또 왼쪽이 또 막혀 있지. 왼쪽이 막혀 있으니까 딱 그만큼을 이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헷갈리면은 그냥 점을 찍는 게 이게 30번이 너무 유명한 기출문제라서 32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안 봤을 만한 문제로. 자, 3차 함수가 5x가 x 세제곱에 3x.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껌이지.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 점들. 이 절대값이 쉬워요. 절대값 쉬운 것도 별거 없습니다. 자, 이 함수를 가지고 0에서 t네. 구간이 0에서 t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 gt를 구하시오. 자, 0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 있는 이 함수들을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별건 없습니다. 자, 그냥 안 되면은 점을 찍어. t를 여기 잡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최대 점을 찍어줘. 극대점, 여기가 극대점이야. 극대점까지, 여기까지 점이 그대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요 점에 t가 되면은, 여전히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까지 점이 찍히고, 여기가 t가 되면은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여기 점을 찍히죠. 요 t를 기준으로 해서 점을 찍어줘야 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 함수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적분하는 거는 이제 구간 쪼개서 계산하시면 되죠. 요만큼 3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사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적분하는 거 그냥 계산이야. 그래서 계산은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아까처럼 미분계수를 물을 수도 있고 척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그리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요 정도로 가볍게 갑시다. 추론형이 뒤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갖고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정도 볼까요? 5번. 그러니까 5번이 이거 유형 스배 왔다 갔다 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 추론형 문제를 풀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지? 라고 했을 때 X좌표, Y좌표만 사실은 관찰만 잘해도 느낌이 좀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론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fx 그래프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 그래프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좀 비교를 해볼게. 항상 써먹는 방법인데, 원을 그려야 돼. 예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리려고 여기 또 틀렸어. 이렇게 원을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찌그러진 것 같아. 다시 또 지우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충 그리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가 좀 안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론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범인 잡는, 그러니까 너희들 뭐 그런 거 명탐정 코난 이런 뭐 만화책 알아요? 세대차가 있어갖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네. 되게 오래된 책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추리 소설 같은데 보면 그 주인공 말고 약간 주인공보다 끈 떨어지는데 괜히 나서갖고 범인은 너야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범인은 너 같아 뭐 이러면서 잘못된 범인을 이제 추정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추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렇게 잘못 찍더라도 일단 네가 범인인 것 같아 하고 우기는 게 좀 필요해요. 그냥 일단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 약간 보정을 하는 거야. 끝에서 이렇게.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안 그러면 시작을 못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X좌표, Y좌표 이거 두 개만 집중해도 보여. 한번 봅시다. 5번에. 자, 이 참수는 뭐 별거 없죠. 마이너스 2랑 0에 대해서 최고차가 2로 돼 있네. 그러면은 꼭지점은 2. 여기까지 밀어놓고. 자, 그 다음에 fx가 뭔지 몰라요. 양수 쪽에서 그려지는데 연속함수가 없지. 연속함수면 일단 여기서 fx는 시작을 해. 자, fx는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연속이고 실수 t에서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 이렇게 구간에서의 최대 함수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왼쪽으로 이제 두 칸을 평행이동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여기서의 최대 값을 ht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하고 ht가 2가 되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이 된대요. 자, 이제 해볼게. x좌표, y좌표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추론형 문제 풀 때 이렇게 접근하면은 되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대충 때려 찍어도 답이 나오니까. 자, 요 y값 2가 되게 중요하죠. 일단 y값 2가 되게 중요해. 2네? 극대지 극대. 여기에 2를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x좌표에서 마이너스 3과 1이 되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3과 1이 중요한데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생각을 두 칸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3차 함수가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을 때 t값이 마이너스 3에서 1이 중요하네. t값이. 여기다 집어넣게. 그럼 구간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요 구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에서 3 구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1에서 3 구간.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은 여기 2차 함수 구간이니까 여기 1과 3 그러니까 여기 1, 2, 3 1과 3 x좌표로 1과 3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요. 여기 3차 함수 구간이야. 1과 3 여기 3차 함수를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릴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극대극소야. 3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여기서 그려야 돼요. 여기에 크로스 되는 점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한 점이야. x좌표, y좌표가 교차하는 이런 점. 그런 점이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점으로 들어가. 왜냐면 여기 극대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니? 이렇게. 요 점은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예쁘게 그려볼까? 딱 맞춰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어도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하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함수에서 교점, 극대극소, 극점, 변곡점, 접점, 점근선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y값이 2랑 만나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점. 근. 이 교점이 중요한데 그 교점을 이제 부가함수에서 극대극소로 다시 또 뭔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움직여봐. 점을 찍어가면서 해보세요. 느낌이 옵니다. 답이 이렇게 되는데 요놈이에요. 요놈. 여기 2, 3.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아니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t가 1에서 3 1에서 3 t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서의 최대는 이렇게 잠깐만 최대 그 다음에 끝점이죠 1이 끝점 여기까지 최대가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 이제 작은 점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 여전히 얘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조금 더 줄여봐요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가 되는 HT가 2가 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여기 꼭지점이네 꼭지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최대값이 여기 이 점이 딱 찍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딱 찍었을 때 이 꼭지점 때문에 최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두 칸인데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 꼭지점까지는 계속 여기가 포함이 되는 상수함수가 되고 이렇게 딱 왔어 근데 이 이후로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인데 1까지 계속 HT가 2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이쪽까지 구간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얘가 계속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야 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순간에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버렸잖아. 얘 같은 경우에 t가 1보다 조금 커지는 상황이 되면은 최대값이 2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정밀하게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으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대충 하나 그려놓고 조금 보정을 해요. 이건 지금 운이 좋아서 이제 한 방에 맞아 떨어진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런 값들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 아닌가? 그럼 대충 뭐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이건 뭐 이렇게 올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좀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답의 근접을 더 쉽게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는 X좌표, Y좌표에 집중을 하시고 X좌표, Y좌표가 특히나 이렇게 크로스되는 요 위치 요런 데가 해석의 포인트가 돼요. 그런 점들이 뭐가 된다고? 교점, 근이 되거나 극대극소가 되거나 변곡점이 되거나 접점, 점근선이 됩니다. 수능 5점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거법으로 답을 맞춰보세요. 자, 뭐 어쨌든 이런 정도까지 하고 6번은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다시 하고요. 이제 면적 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면적이 자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9번으로 들어간 문제인데 9번으로 들어간 거를 유형습에서 본 9번 아직 여기까지는 문제 못 푼 친구들이 많아서 집에 가서 조금 더 풀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유사문항을 풀어줄게. 4번 학교 35번 기출강의는 35번 한번 봅시다.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자이스토리나 그냥 웬만한 기출 문제집에 다 들어있는 문제. 자, 이차함수를 일단 그립니다. 이차함수가 0과 2에 대해서 1과 2. 그 다음에 나조건 때문에 점대칭 함수가 되죠. 점대칭,그러니까 f, x가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기함수 0,0 대칭이니까 양수에 그린 거를 음수 쪽으로도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은 대충 3차함수인데 2차함수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이제 그거는 이제 4번 학교의 배려예요. 면적을 구하기 쉽게 내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 함수 그리고 이제 구간함수를 t에서 t 플러스 1까지 그 함수를 그리시오. 그래놓고 함수 fx의 최소값 함수네. 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시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한번 거쳤다 갑시다. 자, 한 칸은 평행 이동해요. 평행 이동을 예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최소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는 눌러지고 최소 함수. 최대 함수도 그냥 연습 삼아 합시다. 최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문제도 많고,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여기 사이 값의 뭐 최대치수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함수값 자체로도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뭐 마지막에 묻는 형태는 극한을 묻거나 함수값을 묻거나 미분계수를 묻거나 적분을 묻거나 뭐 요거 중에 하나잖아. 묻는 것도 다 정해져 있지. 자, 이러고 났는데 뭐 하래? fx와 gx를 둘러싸인 부분이래요.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지. fx는 처음에 그릴 때 흰색이야. 또 이렇게 생긴 요만큼을 어디까지? 둘러싸인 부분인가? 둘러싸인 부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니까 최소함수하고의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쟤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함수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이제 배웠는데,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면적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좀 봤을 거야. 또 어떻게 해요? 잘라 붙이기 같은 걸 해도 되고, 사실은 여기가 다 길이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얘를 그냥 연장을 했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된 사각형 면적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분에서 원래 배우는 건데 뭐 교과서 같은데 더 알아보기 이런 데 있어요. 뭐 이름을 붙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하신 수학자 이름이 하여튼 특이해. 카발리에리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냥 설명을 하자면 A4 용지를 막 이렇게 쌓아놨어. 얘를 이렇게 툭 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잖아. 아니 이쪽에서 쳐야지. 이쪽에서 툭 쳐갖고 휘어져요. 근데 이 A4 용지 하나의 길이, 이 두께는 변하지 않으니 여기에 있는 단면적과 여기 있는 단면적은 동일하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너희들 이차함수 면적 구할 때도 여기에 있는 면적이 여기에 있는 면적이 이게 F함수, G함수, 직선 했을 때 HX를 F 빼기 G 빼기 함수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 있는 차이가 여기 있는 차이가 이렇게 이 차이가 똑같이 여기를 싹 모아져서 누적이 되면 이 면적이나 같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내신할 때 많이 했고, 사실 그냥 뭐 생각 없이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러면 봐라, 여기 이 면적을 구할 때 함수를 쪼개갖고 적분을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 이게 지금 평행이동된 함수잖아. 이게 평행이동이 이렇게 쭉쭉쭉 된 거니까 여기 라인까지의 이쪽으로 요만큼의 사각형, 여기가 1, 한 칸 평행이동 됐으니까 여기 높이만 구하면 돼요. 이 높이는 여기 뭐 교점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여기는 이만큼은 2차 함수 면적 공식 이용하시면 되지.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인가? 1에 세제곱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함수를 나눠서 계산하면 되게 귀찮아요. 자, 하여튼 요거랑 거의 유사한 문항이 그 옆에 있는 36번이고 36번이 오늘 유형습에 들어간 그 문제 동일합니다. 조각을 내서 계산하시면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고, 나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능력을 키우셔야 돼. 요것도 뒤에 보면은 함수를 쪼개서 그냥 적분을 했어. 적분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7번에 있는 이 문제가 일단은 기본 개념이 하나가 잡혀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자, 조금 더 크게 그리시죠. 구간이 여기는 3칸이지. 자, 요만큼이 3칸이라고 할게.
t에서 t 플러스 3.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최대 최소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최대값은 있지. 최소값 없어. 요거 최소값 아니고. 그러니까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걸로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그게 있었나? 뭐 이런 싶을 정도로 별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얘는 최소값이 없는 거야. 3으로 뭐 점점점 다가가는 숫자는 있을지라도 3으로 딱 특정되는 최소값은 없어요. 이게 등호가 돼야 최소값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일 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최소값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최소 최대가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수를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 좌표, y 좌표를 가지고 먼저 대충 느낌만 한번 잡아보는 거를 이렇게 툭 한번 던져줄게. 자, 7번. 3차함수 fx가 f'0이 0이야. 3차함수에서 기울기가 0인 점. 근데 뭐 이건 어렵지 않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0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0과 마이너스 3이고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gx가 연속함수니까 f함수는 무조건 여길 지나야 돼. 그럼 f0은 0이라는 걸 숨겨놓은 거고 f0은 0이고 f'0은 0이면 이거 중근을 갖는 거죠. 3차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3차 함수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다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점 아니면 여기 점을 이을 수가 있지. 여기를 0,0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를 0,0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인 수능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함수를 제시를 하잖아. 함수를 제시할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상수함수 포함해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얘네들을 제시를 할 때 3차 함수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3차 함수는 하고 표현하면 자, 1번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그리고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가능성이 높을까? 일단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추론형을 찍는 거라고. 대충 잘 찍으면은 이게 얻어 걸려서 그냥 케이스를 막 여러 개를 나눠서 그려야 될 게 한 번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어. 그 찍기야. 그게 목적이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개형이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은 여기 문제에서 이걸 직선으로 내도 되는 거야. 수능에서는 2차 함수로 내도 되는 거고 그러면 3차 함수라는 걸 제시한 게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낸 거는 3차 함수에 요렇게 생긴 요 개형이 딱 들어가서 예쁘게 그려져야 되고 3차 함수의 개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이런 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 목적이 그래. 너희들 3차 함수 개형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가 요 왼쪽에다 2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왼쪽에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일단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2차 함수를 낸 이유는 대칭축 꼭지점 때문에 2차 함수를 제시한 거야. 함수의 목적이 너희들이 배운 게 그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들어가는 게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걸로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3차 함수를 여기를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잘 찍어야 돼. 일단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극소니까 왠지 극소를 갖게 하면은 되게 예뻐질 것 같아.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닌데 이런 식의 약간 뭔가 y좌표에 대해서 특징을 잡고 뭔가 x좌표에서 특징을 잡는 과정 안에서 여기 극소를 당연히 건드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되게 좋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 여기 극소를 맞춰주는 행동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하면 돼. 자, 다시 문제에서 보면 이제 실수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t에서 t 플러스 3에서 함수 gx가 최대 또는 최소인 x의 개수를 ht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가족권에서 이제 h의 마이너스 1이 2가 돼야 되고요.
나조건에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ht가 1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지금 공통적으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x좌표에서 마이너스 1이 엄청 중요하대. x좌표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함수값으로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 있는데 이 함수값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돼요. 아, 여기가 극소로 중요한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를 잡으래네. 여기가 중요한 점이 되니까 3차함수를 다시 이렇게 보정을 해. y값이 중요하다니까. x좌표는 y좌표가 중요한데 이 함수값으로서 나오는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 이 함수값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 2가 돼야 되고 1로 접근을 할 때 ht라는 애도 1이 돼야 돼요. 아니 뭐 다른 데다가 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런 게 포인트로 보이면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다시 이게 함수 열린 구간에서 함수 gx가 자 다시 최대 최소 x의 개수를 ht t에서 t 플러스 3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열린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면은 2까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이건 이제 고정점이야. 2까지 요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중에서 최대 최소가 2개가 떠야 된대. 자 여기는 일단 없습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 없어. 시작점이야. 저기는 빵꾸야. 여기는 최대값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가 2라고 하는 게 이쯤에서 끊겨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최대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이제 극대긴 한데 최대는 아니거든. 최대값 없고 최소값 하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다시 이것도 x좌표가 2가 되게 중요하네. x좌표가 2가 중요하니까 0은 아니고 어떻게 여기를 2로 또 찍어봐. 찍어. x좌표, y좌표만 집중을 해도 대략적인 추론형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답이에요. 수능 문제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좌표,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찾아내기를 바라는데 그 최종 목적이 이 모양을 그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양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점집합. 그 점들의 해석은 5개밖에 없고 그 5개를 이제 뭘로 끌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안 되면 이런 점들이 근이겠지. 아까처럼 근, 교점, 극대극소 이런 걸로 맞추는 거야. 요거 여기에 있는 요 함수값 자체를 극소로 맞춰 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건 극대극소로 될 수 없으니까 근으로 맞추고 여기 요 점 그러니까 엄밀히는 여기 있는 극대값하고 만드는 상황인데 근이 된 거죠. 이런 걸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힌트는 요만큼만 줄게. 요만큼만.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요 시작을 못해서 너희들이 뚫고 가지를 못해. 근데 시작점은 x좌표, y좌표로만 나눠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보이게 돼 있어. 자, 뭐 요 정도 하시고 8번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갖고 일단 43 교재 43번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아마 내년에 이제 나랑 같이 공부를 하면 3번, 4번은 볼 거예요. 3번, 4번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43번 봅시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한번 봐봐. 자, 4차함수 식이 나오면은 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그냥 3차함수로 제한을 하는 거, 4차함수로 그냥 문제에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식을 알려주는 거는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식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별거 없어요. 딱 요 함수 보이지? 요 함수 짝수 차만 돼 있으니까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대충 뭐 4차함수 그리는 거는 뭐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y축 기준으로. 자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자, 이게 수투 문제로 나온 거야. 너희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수 원투 문제를 풀 때 미적분의 개념을 끌고 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예비 시행에서 미적분 문제로 마치 풀릴 것 같은 도형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이게 덧셈 정리로 이과생들은 보이거든, 자연스럽게. 근데 덧셈 정리로 보면은 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 각 자체로,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이제 문과,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안 해. 오히려 불리하게 장치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미분하면 안 됩니다. 미분할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큰일 나. 왜? 이게 미분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미분 못해요. 이거 이과에서 할 수 있어.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해갖고. 다 까먹었나 그새? 잠깐만. 중간고사 때쯤에 했잖아. 여기에 막 x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 미분 안 해봤어요? 수투에서는 여기 있는 게 이게 1차식으로 들어간 것만 미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수투에서는. 근데 미적분에서는 여기 2x, 뭐 x제곱, 여기에 뭐 이상한 함수 fx 이런 거 막 끼워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잖아. 어쨌든 얘는 미분이 안 돼. 미분을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 수투 문제라서. 이제 그거를 잘 걸러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속에 있는 함수를 분석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x에서 2x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뭐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면적, 뭐 정적분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 이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족권에서 보시면 이게 x가 0과 1 사이, 그냥 그림을 그릴게. 0과 1 사이에서 gx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가 된대요. 0에서 1 이렇게 상수함수 C1. 그 다음에 5가 또 경계야. 여기서는 감소한대. 대충 감소. 5보다 클 때는 또 상수함수. 그 다음에 여기 C2. 여기 상수, 감소. 여기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거는 상수함수가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좌표가 중요한 겁니다. 좌표. 좌표를 해석할 거야. X좌표야. 그럼 X가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들이 좌표 입장에서 긴장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되게 중요한 좌표가 될 거고 5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 10이라는 좌표가 뭔지 몰라도 아직은 뭔지 몰라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 좌표가 여기 있는 fx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는 있어. 그래봐 이게 뭐 대충 근이겠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절대값 함수를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서 배울 건데 절대값 fx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의 결론은 딱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 이건 근이야, 근. 절대값 fx는 무조건 근에 대한 문제로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아까 얘기했던 수능 5점 5개 해석 중에서 그냥 근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fx가 이거 절대값 벗기려면 어떻게 돼? 양수, 음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경계가 뭐예요? 는 0이야. 그래서 는 0을 무조건 다뤄. 문제에서. 경계라서. 너희들이 절대값 x 빼기 1 뭐 이런 거 다루면 1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1이. 왜냐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후가 바뀌니까.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면 f, x는 0을 무조건 다룹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수투에서도 경험을 조금 해봤겠지만 이 fx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절대값 fx는 이게 미분이 안 돼요. 그치? 미분이 되려면은 최소한 중근 형태가 돼야 돼. 중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는 3중근.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알파는 0을 무조건 다루게 돼 있고 여기 알파는 0이면은 이제 요거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오. 이런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되지. 이거 뭐예요? 도함수의 근이야. 이거는 원래 함수의 근이고 도함수의 근이고 근데 뭐 전부 다 절대값 함수가 양수이거나 음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물론 문과생은 안 배우는데 그냥 이계도 함수 3중근 정도 생각하시면 돼. 3중근.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F의 근, F'의 근, F'의 근을 다루게 돼 있어.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요 함수를 다룰 건데 이거는 뭐 속에 있는 거 빼야지 뭐. 그럼 F, T가 양수면 0이 됩니다. 속에 있는 애가. 이게 양수면 0. 그러면 F, T가 음수면 마이너스 2 FT. 이렇게 되네요. 뭐 등호는 위에 붙여도 되고 아래 붙여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봐라. 이게 fx는 0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정이 안 된 게 y축은 잡았는데 x축 못 잡았죠. x축이 이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어떤 걸 할래 이거야. x축 이렇게 넣는 거 의미 없지. 이렇게 맨 위로 보내는 것도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은 거 뭐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 이런 정도. 가장 예쁘잖아. 그래서 이건 답은 아닌데 한번 보정해봐야 됩니다. 자, 해볼게. 자, 이렇게 걸어놓고 갑시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1이 중요해. 1보다 작은 숫자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점 찍는 과정이야. 자, 0부터 시작을 할 건데 0을 집어넣으면 0은 0, 뭐 그냥 0이니까 끝나고 여기는 대충 1보다 작은 숫자, 뭐 한 0.1, 뭐 0.2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0.1에서 0.2까지 비대칭인데 여기에서 적분을 하면은 일단 어떤 값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0.1보다 조금 숫자를 키워서 여기에서 구간을 이 정도로 0.2 정도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정적분이 더 커지니까 이게 상수가 안 되고 이게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되지. 그치?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X축을 잘못 잡았어요. 자,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다. 미안해. 이 그래프를 이걸 그려야 되는데 미쳐나가요. 다시 얘를 그려야 되는데 미안. 조금 전에 했던 거 지워. 미안. fx가 양수면 0 해야 돼. 0. 이걸 그려놓고 해야 돼. fx가 양수면 0. 그 x축을 이렇게 했을 때 음수면 2배. 얘로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에다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보지 뭐. 근이 중요하니. 자, 양수면 0. 양수면 0으로 속에 있는 함수를 만들고 음수면 2배. 이렇게 합니다. 자, 0.1 넣어요. 0이지. 0.2 넣어.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비대칭으로 움직여도 어쨌든 0이 되는 구간이 생기지. 그치? 그거의 경계가 1이야. 1. 언제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1을 넘어가면 1.1, 2 이런 애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정적분의 요 음수 쪽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치? 자, 그럼 여기. 요 끝점은 어떻게 잡을까? 실제로 이제 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5에서 10이 경계야. 마이너스 5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같아야 돼요. 자, 여길 기준으로 마이너스 5에서 10 여길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나도 요만큼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이쪽으로는 더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되는 이런 점들이 지금 이게 근을 숨겨놓은 거야. 절대값 fx에 하나다가 근을 숨겨놓은 거고 그 근이 x좌표고 그 x좌표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 이런 걸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x좌표냐 y좌표냐 이것만 조금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변형한 문제들을 줄줄이 넣어놨어. 줄줄이 넣어놨으니까 뭐 그냥 변형 강도가 아주 유치한 것도 있고요. 그냥 마이너스 2x에서 3x 이런 것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적분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들도 좀 넣어놨습니다. 49번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49번 이런 것도 함수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 중간에 가나 해석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부등식을. 이걸 할 때도 그냥 y 값인가 x 값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대충 때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또 나오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함수에서 50번 뭐 가볍게 또 한번 봅시다. 50번. 만약에 50번을 나도 뭐 최근에 풀어서 기억이 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들 풀어도 돼요. 이미 이거 답을 내서 풀 수 있으면. 자, 50번 가볼게. 얘가 4고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a에서 a 더하기 4까지 fx dx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제 그냥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되고 이걸 이제 얼마나 뭐 빨리 푸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s의 a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시고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요. 그냥 가볍게 s 프라임 a는 이 정도는 미분 되지. f의 a 더하기 4 빼기 f의 a 얘는 미분할 수 있는 거야. 1차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fa랑 fa 더하기 4가 같은 값. 그러니까 4칸 정도가 이동이 됐을 때 같은 값. 함수값으로 a랑 a 더하기 4를 집어넣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거. 뭐 대충 보면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가면 돼요. 0일 때 이렇게 4. 아니 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여기 4칸. a가 0이 되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의 면적은 뜨지. 근데 요만큼은 다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이게 4보다는 작은 간격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한 대충 요쯤에서 이렇게 함수값으로서 같아지는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요 중간쯤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칸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4칸이 되기엔 너무 멀죠. 여기가 2칸인데 이미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4보다는 큰 값이 된 거죠. 이미 이렇게. 그럼 대충 요쯤 a 더하기 4가 같아지는 이런 위치가 있어요. 방정식을 푸시면은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정수점이 아니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올 테니 대충 한 3 정도 찍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3 찍으면 여기 3분의 3 이렇게 돼갖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별거 없어요. 이게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면적의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일단 요거는 이제 함수를 세팅해서 미분을 해서 풀었잖아. 약간 직관적으로 느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자, 여기가 딱 정확하게 4가 되는 점에서 왜 이제 최대가 되는지를 그 면적의 변화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면적 변화율이 별건 아니야. 여기에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자 얘는 이제 함수가 정확히 딱 같은 a가 3일 때 상황인데 이 a의 플러스가 되면 구간이 요만큼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 되거든. a가 3일 때랑 a 플러스 a일 때랑 a 플러스일 때 면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느낌이 딱 오면 좋아요. 요만큼 면적은 없어진 거고 요만큼 면적은 늘어난 거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요만큼 면적은 늘어난 거야. 여기가 높이가 같은 데입니다. 됐죠? 잘 안 보이면은 높이가 같은 애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은 이렇게 그려진 애고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진 애예요. 다시 그리면 좀 명확하지?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게 많으니까
A를 기준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A를 기준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없어지고 늘어난 거니까 요만큼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요만큼 정도가. 상상을 해봐.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가볼게. 왼쪽으로 가면 이만큼이 늘어나고 이만큼이 없어집니다. A 마이너스. 그럼 다시 요만큼이 늘어나고 요만큼이 없어져요. 그럼 늘어난 게 요만큼이 늘어나. 요만큼이. 그래서 면적 변화도 대충 이 그림을 보고 함수 차원에서 딱 보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함수를 분석하라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것도 할 거예요. 함수 분석을 하라고 하면 F를 분석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 너희들 뭐 함수 F 프라임으로 분석하잖아. 이것도 안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함수를 분석할 때 이제 라지 F로 가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면적의 최대 최소를 면적의 변화율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면서 최대 최소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그냥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킬러모난 같은 거를 풀다 보면은 이 변화율에 대한 표현이 이제 수식으로 나와요. 변화율에 대한. 나중에 뭐 그런 건 해봅시다. 뭐 비슷한 것들은 풀어보시고 시간이 다 돼갖고 이거 뭐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자 8번은 일단 가볍게만 이거 습에서 8번을 힌트만 좀 줄게요. 이게 좀 어려워. 1학년 과정에 이제 근해 분리가 들어가서 함수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도함수가 나오죠. 자, 식 나오면 식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 이게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6a 그럼 당연히 x에다 1을 넣을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하는 거는 생략할 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식이 나오면은 식에 대해서 일단 진짜 처절하게 분석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도함수의 근을 분석하는 거면 어떻게 이쪽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 도함수의 근을 결정하면 4차함수 개형을 결정을 한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근을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이 근 분석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자, 2차함수니까 한 번씩을 가봅시다. 3a 더하기 1 짝수로 해서 2배 하면은 8. 그냥 양수네요. 무조건 두 실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실근 하나, 실근 두 개. 그럼 4차함수의 개형은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1은 하나가 있는데 요 근, 여기에 있는 근이 1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 1의 위치가 여긴지 하면 벌써 지금 따져야 될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1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요. 여기다 x는 1을 집어넣으면 4 빼기 6a 더하기 2 빼기 2. 그럼 4가 없어지지? 마이너스 6a네요. 그럼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2차 함수에다가 2차 함수가 근이 두 개 있는 건 알겠어.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치? 1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왔고 여기 알파, 베타. 그러면은 1과 알파, 베타의 대소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1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문제 풀 때. 저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2학년 수원수투를 하고 나면 1학년 과정을 다 까먹어버렸고 자,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대충 4차함수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0, 여기 알파, 여기 1, 대충 베타 뭐 이런 정도로 4차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안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하게도 해보고 여기를 밑으로 내려보고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돼.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다친 구간 0과 t네.
0과 t, 0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0t에서 fx의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 이제 우리 그냥 바로 해볼게. 이렇게 된 함수가 나옵니다. 자, 안 되면은 계속 점을 찍으시면 돼. 여기 g t야. g t 함수. 여기가 경계가 1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k에서 k 더하기 두 칸에 대해서 적분을 하네요. gt dt가 2g k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실수 k니까 어떤 양의 실수 k가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뭐 무한개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이 의미가 이걸 딱 보고 그냥 이게 이거 적분인데 함수값인데 이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적분이고 얘는 함수값 차원이고 이게 차원이 하나는 이제 면적 차원이고 하나는 함수값 차원이잖아. 차원이 다를 때는 이걸 같게 놓으려고 해야 돼. 같게 놓으려고 하셔야 돼. 어떻게 돼요? 이게 면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2라고 하는 게 k 더하기 2 빼기 k로 보여야 돼. 사각형 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각형 면적으로. k를 어딘가를 잡아. 지금 사각형으로 될 수 있는 구간이 가장 그냥 뭐 의심이 되는 게 여기가 k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이만큼 적분한 거랑 이 값이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 상황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만 무조건 있으면 돼요. 그럼 k의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1이니까 두 칸이잖아. 여기 3으로 만들면 일단 있는 거지. 1과 3으로 만들면 이 사각형이 하나가 딱 탄생이 돼서 일단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이 구간이 길어져도 뭐 상관없어. 여기가 그래서 3보다 크면은 무조건 또 돼. 그쵸? 뭐 그래서 그냥 이 좌표를 잡고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경계가 되고 이걸 이제 정밀하게 부등식 형태로 조금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해설 같은 거 조금 참고하시면서 풀어보세요. 어차피 답을 내는 상황에서는 저 위치가 딱 그냥 결정이 되니까. 자, 뭐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제 진행을 한 내용 중에서 좀 건너뛴 게 있어. 근데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내가 아직 문제를 못 푼 게 있어요. 이 문제들을 이제 본교재에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네모 3개에 이게 이제 출처가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것 중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도 문항도 있고 여기 쉬운 것도 있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이걸 못 풀어와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를 내가 설명을 잘 해줄 거니까 이걸 해보시고 이미 나는 이거 풀어서 머릿속에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변형 문제들을 보통 이제 끝에 있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거 하나랑 이 중간쯤에 있는 거 내가 이제 힌트를 줄 거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내 번호 알잖아?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좀 주세요 하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보통 반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70 몇 번이 72번이 어려운데 그럼 너희들이 다른 애들은 뭐 이제 이것까지는 풀었지만 여기를 손을 안 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 힌트만 딱 줄 거예요. 힌트만 줘서 방향만 잡아줄 테니까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많이 그냥 얘기를 하세요. 상담할 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교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내려고 했더니 이게 좀 안 됐네. 그리고 요 매일회는 일주일 단위로 한 개씩 나가는 거야. 그래서 80문제예요. 전부 다 합치면은 80문제인데 4반 학교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줄 테니까 아무리 못해도 60문제는 해보셔야 돼요. 일주일 단위야. 이 정도 쉬운 거랑 막 섞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풀 수 있는 시간, 좀 빨리 풀면은 뭐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되니까 조금 느린 친구들은 어쨌든 시간 안에 이렇게 조금 연습하는 것도 하시고 안 풀리는 것들 계속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나랑 상담을 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